예,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 책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법조 관련 이런 것을 책을 읽게 된 이유가 이렇게 민주화 됐고 30년이 지났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폭력, 지금 국가폭력이 검찰에 의한 국가폭력, 그 다음에 저기 사법, 재판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이 계속 연결되고 올랑요. 한민수 총리 꺼놓으시부터 해가지고 저는 뭐 이재명 재판, 그 다음에 그 김경수 재판, 그 다음에 최근에 하여간 등등 많은 재판이 지금 터무니없이 진행됐다고 생각해서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발생하는가를 궁금해서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헌법재판소 이게 헌법재판소가 1988년 9월 1일 날 시작해서 20년의 경과 책을 쓴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도 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과의 관계가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게 대법원에 밀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이 내란, 이 재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머뭇거렸습니다. 그 공소시효 등등 문제로 다 해가지고 그 당시 헌법소원을 한 것을 취소해서 그나마 이러한 특별법이 우연이 아님을 비켜가는 소극적으로 다 대처했어요. 결국 김영삼 대통령의 그 당시에 힘으로 검찰 수사 이루어지고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적 심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초기의 과정과 중간 과정,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과정이 있었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거로 여기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잘못해야 탄핵이 가능한지를 5가지 이유를 대걸랑이요. 거기에 이제 박근혜가 걸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요 정도 설명드리고 내용을 보면서 나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범준 그 법조 기자님은 미국의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다큐하고 미국의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1997년도에 나온 일본 최고 재판소 이야기 책을 보면서 이 책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988년 9월 1일 날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됐고 초기에 대통령, 국회, 법원 각 3인씩 추천을 했는데 그 추천된 인물들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뭐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전에 책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대법원 판결 난 사건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심판한 그 케이스에 헌법소원이 들어오면 그 법률 정도는 심사를 했어요. 그렇게 타협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호감호제도, 헌법 개소 직후에 이제 보호감호제도에 대해서 인정 우연을 선고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법의 대부분이 박정희의 61년도 쿠데타 이후에 국회가 아닌 긴급조치법 등등 그 당시에 무소불위의 위원회에서 만들었고요. 또 전두환도 그게 뭐죠? 하여간 입법보유부에서 대부분 만든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 중에서 국가보유입법회의에서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도 전두환이 만든 거네요. 그것을 위헌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참 묘한 제도도 있어요. 검찰이 얼마나 강했냐면은 재판소가
이제 판결에서 구속을 해제시키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구형이 9년 이상이면 이걸 보류할 수가 있어요. 이런 법도 있었다는 것을 이런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하여간 이 당시에 초기에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과거에 다양한 그 법들을 위헌합니다. 초기에 뭐 위헌된 법이 많은데 여기 나옵니다.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의 재판 결과를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그러니까는 그 재판을 한 법 자체에 위헌이 있나 이 정도만 하는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이런 게 참 많았다고 하네요. 간단한 건데 뭐 유치장에 칸막이 없는 화장실 위헌 이런 거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는 예를 들어 그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바탕으로다가 기소를 안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예를 들면은 프랑스에서는 개인도 형사재판을 변호사를 통해서 걸 수 있고요. 독일은 검사가 불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기소 법정주의라고 하네요. 기소될지 말지를 법원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기소 배심 제도라 해서 국민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검찰 제어 방식으로다가 재정 신청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재정 신청 제도가 1954년도 첫 형사소송법에서 만들었는데 유신헌법 직후에 재정 신청 대상을 3개로 축소해요. 공무원의 권리예상 행사 방해, 불법 체포, 불법 감금 등등. 이거 말고는 검사가 불기소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에 불기소 사건이 올라오니까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불기소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합헌으로 했고, 그 다음에 검찰의 불기소를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다가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자는 의견과 기소를 명령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냥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자는 의견으로 다 모읍니다. 그러나 검찰은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불기소합니다. 여기서 이제 밀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검찰의 불기소가 부당하다면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넘길 수 있는 방식으로 하거나, 배심제라면 당연히 국가가 관리하는 거겠죠. 아니, 국민이 참여하는 거겠죠. 이제 배심제로 가야 됩니다. 대배심제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무혐의 된 거. 그러나 2007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는데 재정 신청을 확대합니다. 재정 신청을 확대하면 이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재정 신청 확정이 돼서 고등법원에서 심사만 해서 결정하는데, 고등법원에서 심사한 것은 다시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불기소된 사건은 법률가들이 판단해서 끝내는 거죠. 이것을 이것은 미비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대법원과의 관계에서 서로 서열 관계라든가 이런 거로 해가지고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요. 헌재는 5.18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일부 처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여기 이제 이게 나옵니다. 변호사 노무현 이상수 1987년도에 제3자 개입금지, 제3자 개입금지도 악법이죠. 이것도 박정희가 만든 법입니다.
이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이거에 대한 것은 예. 그 다음에 이제 국제그룹에 대한 것은 관치였다 해가지고 국민기본권을 탄압한 것이다 판결했고요. 내용이 또 한데 다 이 토지 공개념 3법안을 노태우 정부에서 내놨는데 하나하나씩 헌재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우형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내용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 저는 그 이기 재판부에서 그 노태우 이 전두환에 대한 이것은 헌재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김영삼 대통령의 뚝심으로다가 재판이 이루어졌고 결국 처벌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한정합헌, 한정위헌 이런 것을 이제는 대법원에서 이제 무시합니다. 그러나 한정합헌 이런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다 인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법이란 게 완전 오월한 나신호다가 자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계속해서 항의를 합니다. 위에서 낮추게 한 것을 위헌 심사하기 회피했죠. 그 다음에 일기 재판소는 군사정부 시절에 악법을 걷어내는 역할을 했고요. 2기 재판소는 12.17.5.18 사건을 미숙하게 처리했고요. 3기 재판소에서 이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 탄핵 역할을 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결과는 아시다시피 국권과 행정수도권을 위헌 심사했는데 행정수도권은 좀 헌법재판과 논리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평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정말 뒤끝이 있었습니다. 임기 종료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서도 헌법재판소는 소극적으로다가 판결해서 기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 탄핵 과정을 쭉 설명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처음부터 탄핵 찬성이 3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법정 출두를 명령을 안 했고 그런 과정을 설명하네요. 그리고 그러면서 헌재가 그 당시에 5가지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 탄핵되는지 예를 올린 거예요.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뇌물수수, 공금횡령, 부정부패, 그 다음에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해서 국민을 탄압한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한 부정선거. 5가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제 탄핵 과정에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행정수도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헌법재판소 20년에 명함이 갈려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서 위치가 굉장히 아직까지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비교해서 할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 이런 것이 결국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 실생활의 부분에 법률을 고치고 하는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법으로 이끌어온 역할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 20년의 기록이니까 다음 기회에 30년의 기록이 있으면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